딸아, 남편이 날 잊어도 괜찮았어. 근데 너마저 엄마를 이렇게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치매 남편을 돌본 지 5해. 아침마다 약봉투를 세며 나는 하루를 버텼습니다. 병원비가 겁나서 내 통장을 딸에게 맡겼습니다. 가족이니까 믿어도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밤 내 휴대폰에 요양원 계약서가 왔습니다. 보호자 이름 딸.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기억을 잃었는데 나는 딸을 잃고 있었다는 걸.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여보, 오늘은 나 누구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낡은 장롱 모서리를 비출 때였습니다. 손에 든 약봉투를 세며 나는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내요. 나는 몰라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식탁 위엔 약봉투가 5개 놓여 있었습니다. 치매약, 혈압약, 위장약, 소화제, 영양제. 하나씩 손에 들어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치매약 봉투엔 빨간 펜으로 아침 저녁이라고 써놨습니다. 내 글씨였습니다. 3달 전 남편이 약을 2번 먹었던 날 적어 놓은 것입니다. 한 달 약값이 20만 원. 약국에서 계산할 때마다 카드를 2번씩 긁었습니다. 한 번에 결제가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연금에서 빠져나가면 남는 건 1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병원 진료비는 따로였습니다. 3개월에 한 번 대학병원 신경과, 한 번 가면 5만 원은 나왔습니다. 남편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손톱을 뜯었습니다. 3달 전부터 시작된 버릇이었습니다. 손톱이 짧아서 살까지 뜯을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약봉투를 하나씩 열어 알약을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동그란 하얀 알약 2개, 길쭉한 분홍색 알약 하나, 물컵을 건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싫어요. 먹어야 해요. 안 먹으면 더 아파요. 누구세요? 그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물컵을 식탁에 내려놨습니다. 물이 조금 튀었습니다. 24평 빌라는 좁았습니다. 베란다엔 빨래가 걸려 있었고 부엌 선반엔 반찬통이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계란 3-4개. 마트 갈 돈이 없었습니다. 아니, 남편을 두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접은 지 3달째였습니다. 손님이 줄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언제 다시 여세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두고 가게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달에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2시간을 찾아 헤맸습니다. 동네 슈퍼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현관문에 자물쇠를 2개 달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통장은 내가 관리할게.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식탁 모서리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왜 갑자기? 엄마 힘들잖아. 병원비 내는 것도 헷갈리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지난주 병원비를 2번 냈습니다. 영수증을 찾아봤는데 같은 날짜가 2장 있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내가 깜빡한 건지 병원에서 실수한 건지. 엄마, 걱정 마. 다 챙길게. 그 말이 든든하게 들렸습니다. 딸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번 주말에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맛없어요. 조금만 참아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집에서 김치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3개 있었습니다. 연금 통장, 적금 통장, 예금 통장. 연금 통장은 매달 입금됐습니다. 적금 통장은 10년 전에 만든 것입니다. 만기가 됐지만 급할 때 쓰려고 찾지 않고 놔뒀습니다. 예금 통장엔 5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 접을 때 마지막으로 넣어둔 돈입니다. 통장을 하나씩 만졌습니다. 표지가 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불안했습니다.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때는 고맙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딸이 집에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앉아 계세요. 내가 나갈게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딸이 서 있었습니다. 회색 코트에 검은 구두. 회사 다닐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엄마, 어서 와. 문을 열자 현관 신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의 구두는 깨끗했습니다. 내 운동화는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며 딸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엄마, 환기 안 시켜? 시켰어. 냄새 나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노인 냄새. 그 말이 나올까봐 무서웠습니다. 창문 10개.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딸이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통장 어디 있어? 잠깐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3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봉투를 찾았습니다. 책상 서랍에 있었습니다. 통장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나씩 넣을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왜 떨리는지 몰랐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딸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채널, 같은 프로그램, 아침 드라마 재방송, 매일 반복이었습니다. 여기, 봉투를 건넸습니다. 딸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방에 넣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 잘 챙길게.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해? 엄마가 말하면 내가 보낼게. 아니면 내가 직접 병원 가서 낼 수도 있고. 그럼 미리 말해야 하는구나. 당연하지. 엄마 맘대로 쓰면 안 되잖아. 그 말에 뭔가 걸렸습니다. 내 돈인데.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병원비 말고 다른 돈 필요하면? 뭐가 필요한데? 몰라. 마트 가야 하고, 약 사야 하고. 그것도 미리 말해. 내가 보낼게. 딸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작성해야 돼. 뭔데? 위임장. 통장 관리하려면 필요해. 종이를 받았습니다. 금융거래 위임장.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여기 이름 쓰고 여기 도장 찍어. 딸이 펜을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을 썼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도장은 서랍에 있어. 딸이 직접 일어나 서랍을 뒤졌습니다. 도장을 찾아 위임장에 찍었습니다. 됐다. 이거면 돼. 위임장을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퍼 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나 가봐야 해. 벌써? 밥은? 바빠. 다음에. 일어서는 딸의 뒷모습이 급했습니다. 민지야. 딸이 멈췄습니다.
왜? 고마워. 딸이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뭐가? 엄마 도와줘서 챙길만 하니까 챙기는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딸이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엄마, 아빠 잘 챙겨. 그래.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누가 왔어요? 딸. 우리 딸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딸에게서 전화가 2번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아빠는? 그냥 그래. 짧은 통화였습니다. 병원 예약일이 다가왔습니다. 신경과 정기검진, 석 달에 1번. 예약 문자가 왔습니다. 10일 오전 10시 신경과 외래. 전날 밤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내일 병원 가야 해. 진료비 좀. 엄마, 지금 통화 힘들어. 내일 전화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남편이 자꾸 어디 가요? 물었습니다. 병원이요. 왜요? 검진 받으러요. 아픈 데 없는데. 설명이 소용없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접수하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약은 잘 드세요? 네. 간단한 질문 몇 개.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수납하고 가세요. 수납 창구 앞에 섰습니다. 53,000원입니다.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병원비 53,000원 나왔어. 좀 보내줘. 답이 없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결제하시겠어요? 잠깐만요.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진료비가 30만 원 나왔습니다.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병원비 좀 보내줘.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밖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금 보내야 돼? 응, 병원에서 기다리래. 알았어. 조금 이따 보낼게.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피곤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짜증이 섞인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병원 복도는 차갑고 길었습니다. 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은 옆에 앉아 손톱을 뜯었습니다. 배고파요. 조금만 기다려요. 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수납 안 되셨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갑에 있는 유일한 카드, 적금을 깨서 만든 체크카드, 비상용이었습니다.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결제하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남편은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 깜빡했어. 병원비 못 냈어. 내가 냈어. 그래. 얼마였는데? 53,000원. 아, 그 정도면. 엄마가 낸 거 나중에 줄게. 나중에. 그 말이 걸렸습니다. 엄마, 그런데 말이야. 요양원 알아봤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뭐? 아빠 요양원. 좋은 데 있더라. 손에 든 수저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컸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집에서 돌볼 수 있어.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엄마 나이가 몇인데. 나는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야. 나도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체면 생각해. 남들 다 맡겨. 엄마만 고집 부리는 거야.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체면. 그 단어가 목을 조였습니다. 민지야, 아빠는 내가 돌볼게. 언제까지? 엄마가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안 쓰러져. 엄마, 지난주에 병원비도 까먹었잖아. 2번 냈잖아.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건 이러다가 큰일 나. 나도 엄마 걱정돼서 잠도 못 자.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엄마, 아빠가 엄마 알아보기나 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 알아보지 못해도 내 남편이야. 엄마, 고집 부리지 마. 나도 이게 쉬운 결정인 줄 알아?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그건 걱정 마. 통장에 있는 돈으로 충분해. 얼마나 하는데?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괜찮은 데야. 150만 원. 연금보다 많았습니다. 그럼 내 생활비는? 엄마 아빠 없으면 생활비 많이 안 들잖아.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마치 남편이 짐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싫어. 엄마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자. 그래도 되잖아. 구경도 싫어. 엄마. 딸이 소리쳤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울어요? 아니에요. 누가 전화했어요? 아무도요.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남편은 손을 빼려 했습니다. 누구세요? 눈물이 더 났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얼마나 남았을까? 병원비는 어떻게 낸 걸까? 요양원 비용은 정말 그 돈으로 될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새벽 4시, 창밖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은행에 가기로, 내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기로. 뭔가 크게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침 9시, 문 앞에 이미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 3명, 젊은 사람 2. 나는 맨 뒤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일반 업무 23번. 대기 인원 12명.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야? 전화 좀 받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21번 고객님, 22번 고객님, 내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23번 고객님, 일어났습니다.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통장 잔액 좀 확인하고 싶어요. 통장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딸한테 맡겼어요. 신분증 있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지갑 속에 있었습니다. 사진이 오래됐습니다. 1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받아 스캔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을 보던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어머님, 네. 최근 자동이체가 많으시네요. 귀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닌데요. 본인 명의 통장이 맞으시고요? 네. 출금 내역이 상당히 큰 금액이 나갔는데요. 얼마나요? 직원이 주저했습니다. 모니터를 조금 돌렸습니다. 숫자가 보였습니다. 출금 500만 원, 출금 300만 원, 출금 400만 원.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타행 이체 내역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분께서 하셨나요? 딸이 통장 갖고 있어요. 위임장은 작성하셨나요? 위임장이요? 네, 썼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적법한 출금입니다. 적법?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럼 얼마나 남았어요? 직원이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현재 잔액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딸이 서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런 걸 왜 묻고 다녀?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창구 직원이 눈치를 봤습니다. 저 가족분이시면 딸이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세 개 모두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딸이 내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가자.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팠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딸이 팔을 놨습니다. 엄마, 왜 이래? 나 믿어.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았어? 그건 엄마 몰라도 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왜 몰라도 돼? 엄마, 내가 관리하고 있잖아.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면 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못 쓰는 거야? 엄마,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 나중에 아빠 요양비 내야 하는데.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나는 아직 요양원 보내기 싫다고 했어. 엄마 고집대로 하다간 돈 다 없어져.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민지야, 목소리 좀 낮춰. 엄마가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화가 나지. 나는 내 돈이 궁금할 뿐이야. 엄마, 나 믿고 맡긴 거 아니었어?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내가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바빠. 이런 거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 시간 낭비.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알았어. 엄마, 집에 가 있어. 나중에 전화할게. 딸이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는 뒷모습이 빨랐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은행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딸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창피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남편은 베란다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 놀이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켰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떴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생일 4자리. 남편 생일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또 틀렸습니다. 이번엔 내 생일을 넣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바꾼 적이 없는데 딸이 바꾼 것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찾았습니다. 통장 표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예전에 메모해 둔 것입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행입니다. 자동 응답이었습니다. 상담원 연결을 원하시면 0번을 눌러주세요. 0번을 눌렀습니다. 대기 음악이 흘렀습니다. 길었습니다. 5분을 기다렸습니다. 고객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출금 내역 좀 확인하고 싶어요.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함과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이름을 말했습니다. 생년월일을 말했습니다. 주소도 말씀해 주세요. 주소를 말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어떤 내역을 확인하시겠어요? 최근 출금 내역이요. 기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2달이요.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고객님, 최근 2달간 총 출금액이 2,100만 원입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2,100만 원 출금되셨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2,100만 원입니다. 숫자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나갔어요? 타행 이체 내역이 대부분입니다. 구체적인 계좌는 개인정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 통장인데요. 죄송합니다. 규정상 본인 확인 후 영업점 방문하셔야 합니다. 아까 영업점 갔었는데. 그러셨군요. 출금 내역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2천만 원. 그 돈이 무슨 돈인지 알았습니다. 반찬 가게 접을 때 모아뒀던 돈. 적금 깬 돈. 10년 넘게 모은 돈. 남편 병원비를 1년은 댈 수 있는 돈. 약가, 진료비, 생활비. 모두 그 안에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소파 쿠션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남편이 베란다에서 돌아왔습니다. 배고파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금방 차려줄게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계란, 어제 남은 된장찌개. 밥을 데웠습니다. 된장찌개를 데웠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부쳤습니다. 손이 떨려 기름이 튀었습니다. 손등에 닿았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나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밥을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딸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엄마, 민지야. 왜? 아까 은행에서 했던 얘기 또 할 거야?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통장에서 2천만 원이 나갔대. 그래서 어디 쓴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는 몰라도 돼. 내 돈인데 내가 왜 몰라도 돼? 엄마를 위해서 쓴 거야. 뭐해? 됐어, 말하기 싫어. 내가 알아서 할게.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민지야, 2천만 원이 어떤 돈인지 알아? 알아. 그럼 왜?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민지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내 얼굴이 검은 화면에 비쳤습니다. 늙은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나는 딸의 눈을 상상했습니다. 내가 딸에게 어떻게 보일까? 늙고 쓸모없는 엄마. 병든 남편 붙들고 있는 고집센 엄마. 가슴이 후벼 팠습니다. 현관문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택배요.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여기 사인해 주세요. 사인을 했습니다. 상자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상자를 열었습니다. 건강식품이었습니다. 송장을 받습니다. 보낸 사람 딸. 엄마 몸 챙겨 드세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딸 글씨였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2천만 원은 어디 쓰고 건강식품은 보내고 상자를 구석에 밀어놨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이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았습니다. 새벽 3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문자가 왔습니다. 아침 6시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딸에게서였습니다.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화면을 눌렀습니다. 확대됐습니다. 서류였습니다. 실버타운 요양원 입소 계약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확대해서 봤습니다. 입소자 이름, 남편 이름, 보호자 이름, 딸 이름, 입소 예정일 다음 주 화요일. 오늘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월 이용료 150만 원. 계약 기간 1년. 계약금 1,00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계약서 맨 아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엄마 도장, 내 도장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에게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6번째 신호음 끝에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몇 시인데? 목소리가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뭐? 요양원 계약서. 아, 그거. 봤어? 너무 태연했습니다. 언제 계약한 거야? 어제. 좋은데 알아봤어. 시설도 깨끗하고. 내 동의는? 엄마 동의? 도장 찍었잖아. 언제? 저번에 위임장 쓸 때 같이 찍었어.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때 도장을 2번 찍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보호자는 나야.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언제 보호자가 됐어? 서류 처리했어. 엄마는 고령이라 보호자 지정할 수 있대. 내가 허락했어? 위임장에 다 포함돼 있어.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깬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나는 아직 아빠 돌볼 수 있어. 엄마, 현실 좀 봐. 어제도 은행 가서 난리 쳤잖아. 난리라니? 직원한테 묻고 나한테 전화하고. 엄마가 정상이야? 가슴이 찔렸습니다. 나는 내 돈이 궁금했을 뿐이야. 엄마,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는 거잖아. 엄마는 아빠 챙기는 것도 벅차. 나는 안 벅차. 아빠가 엄마 알아보기나 해. 또 그 말이었습니다. 가장 아픈 말이었습니다. 알아보지 못해도 내 남편이야. 엄마, 고집 부리지 마. 다음 주 화요일 아침에 모시러 갈게. 나는 안 보낼 거야. 엄마, 이미 계약했어. 계약금도 냈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계약금? 얼마? 1,000만 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서? 당연히 엄마 통장에서. 아빠 요양비니까. 내 허락도 없이? 엄마, 위임 받았다니까.
합법이야. 합법.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지야, 제발. 엄마, 이게 다 엄마 위해서야. 나도 힘들어.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매일 걱정하느라 일도 제대로 못해. 이러다 나도 회사 잘릴 것 같아. 그럼 뭐, 엄마가 책임질 거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출근 준비해야 해. 끊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왜 울어요? 안 울어요.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배고파요. 금방 차려줄게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이 2개 남았습니다. 빵이 조금 있었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부쳤습니다. 빵을 구웠습니다. 식탁에 차렸습니다. 남편이 먹었습니다. 나는 먹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짐 정리해놔. 다음 주 화요일 아침 9시에 모시러 갈게. 필요한 거 리스트 보낼게. 곧이어 긴 문자가 왔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약, 신발, 사진 액자. 마치 장기 여행짐을 싸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내 체면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내가 여보라고 부르는 사람, 나를 알아보지 못해도, 내 손을 뿌리쳐도, 매일 누구세요? 물어도, 내가 돌봐야 할 사람, 그 사람을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씩 만졌습니다. 회색 스웨터, 작년 겨울에 사준 것입니다. 체크무늬 셔츠, 남편이 좋아하던 것입니다. 이제 이 옷들을 싸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참지 않기로.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아침을 먹이고 나왔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2시간만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어디 가세요? 은행 좀 다녀올게요. 그러세요.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고마웠습니다. 버스를 타고 은행에 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지점이었습니다. 집에서 더 먼 곳이었습니다. 딸이 알까봐 걱정됐습니다. 은행 문을 열었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이번엔 대기 인원이 적었습니다. 곧 내 차례가 왔습니다. 창구 직원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름표에 신입 김지은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출금 내역 전부 출력해 주세요. 기간은요? 3달치요. 신분증 있으세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스캔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습니다. 1장, 2장, 3장, 계속 나왔습니다. 출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직원이 종이를 정리해서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이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창구를 벗어나 구석 책상에 앉았습니다. 은행 안에 작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첫 장, 첫 줄부터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5년 11월 3일 타행이체 500만 원. 2025년 11월 5일 타행이체 300만 원. 2025년 11월 8일 타행이체 40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계좌번호를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종이를 넘겼습니다. 2번째 장. 2025년 11월 15일 타행이체 200만 원.
2025년 11월 20일 실버타운 요양원 계약금 1,000만 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00만 원. 계약금이었습니다. 다음 주를 받습니다. 2025년 11월 21일 타행이체 400만 원. 계좌번호를 받습니다. 낯익은 번호였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딸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계좌번호가 떴습니다. 예전에 용돈 보낼 때 저장해뒀던 것입니다. 비교했습니다. 같았습니다. 딸 계좌였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계약금 일부가 다시 딸에게 돌아갔습니다.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냈는데 400만 원이 다시 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펴서 다시 봤습니다. 세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더 많은 출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타행이체 200만 원. 2025년 11월 28일 타행이체 150만 원. 2025년 12월 1일 타행이체 300만 원. 모두 모르는 계좌였습니다. 마지막 장을 봤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현금 인출 100만 원.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현금으로 100만 원을 뺐습니다. 누가 뺀 걸까? 딸이 뺀 것이었습니다. 종이를 다시 처음부터 봤습니다. 숫자를 더했습니다. 1,0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2,100만 원. 은행 직원이 말한 그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종이로 보니 더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모은 돈, 10년 넘게 모은 돈, 반찬 가게에서 새벽같이 일어나 만든 돈, 손님들 웃으며 받은 돈, 한 푼, 두 푼 모은 돈, 그 돈이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은행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이를 접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창구로 다시 갔습니다. 아까 그 직원이었습니다. 저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이 출금 내역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종이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계약금 1,000만 원과 400만 원 이체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계약금 내고 바로 이체가 됐어요. 직원이 화면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부당거래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부당거래요? 네. 본인 동의 없이 출금되고 다시 보호자 계좌로 입금된 경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직원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관할 구청 노인복지과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요? 네. 노인학대 범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노인학대. 그 단어가 무거웠습니다. 제 딸인데. 그래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직원이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구청 노인복지과 2층.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가시기 힘드시면 동행 서비스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직원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이를 받아들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출금 내역을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메모지에 적힌 주소를 다시 봤습니다. 구청 노인복지과. 버스가 왔습니다. 타지 않았습니다. 다음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구청으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그 순간 내가 믿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딸, 가족. 그 단어가 더 이상 든든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구청 건물이 보였습니다.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노인복지과가 어디예요? 2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에 내 모습이 비쳤습니다.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정리했습니다. 2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노인복지과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화살표를 따라 걸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인복지 상담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2개가 있었습니다. 한 책상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책상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이 마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상담사가 물을 따라줬습니다. 종이컵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통장을 딸에게 맡겼어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동의 없이 돈이 빠져나갔어요. 가방에서 출금 내역을 꺼냈습니다. 종이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담사가 종이를 받습니다. 한 장씩 넘겼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어머님, 보호자가 누구신가요? 딸이요. 제 동의 없이 보호자로 바꿨대요. 위임장은 작성하셨나요? 네. 그때는 통장 관리만 하는 줄 알았어요. 요양원 계약도 어머님 의사 없이 진행됐나요? 네. 문자로 통보만 받았어요. 다음 주에 남편을 데려간대요. 상담사가 출금 내역을 다시 받습니다. 계약금과 딸 계좌 이체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어머님, 이것 보세요. 네. 요양원 계약금 1,000만 원 나간 다음 날 400만 원이 따님 계좌로 들어갔네요. 네. 그래서 이상해서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횡령. 그 단어가 무거웠습니다. 제 딸인데 가족이어도 불법입니다. 어머님, 상담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보호가 아니라 침해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침해요? 네. 노인학대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어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상담사가 티슈를 건넸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부터 조치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조치요? 먼저 계좌보호 조치 신청합니다. 그러면 어머님 명의로만 출금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딸은? 따님은 더 이상 출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보호자 변경 신청도 같이 진행합니다. 어머님을 법적 보호자로 다시 등록합니다. 요양원 계약은요? 계약서 검토 요청 들어갑니다. 본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계약이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긴급 조치는 영업일 기준 35일 소요됩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은행과 요양원 측 협조가 필요해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딸이 알면 어떡하죠? 어머님, 이건 어머님 권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님, 제 말 들으세요. 상담사가 내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부모님 재산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작성하시겠어요? 네. 상담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여기 이름 쓰시고 여기 서명하세요. 펜을 건넸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을 썼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모두 서명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상담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처리 들어갑니다. 진행 상황은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혹시 따님이 협박하거나 위협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네. 이 번호 저장하세요. 24시간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 내 편에 섰다는 걸 느꼈습니다. 구청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아침밥을 차려주고 있었습니다.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김치를 작은 접시에 덜었습니다.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은행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임시 보호 조치되었습니다.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컸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휴대폰을 다시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자를 열었습니다. 출금 및 이체 제한. 본인 확인 후 영업점 방문 시 해제 가능. 타인명의 출금 불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작됐다는 뜻이었습니다. 구청에서 말한 조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딸은 내 통장에서 돈을 뺄 수 없었습니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딸이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화를 낼까? 소리를 지를까?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앉았습니다. 맛있겠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나는 앉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9시. 딸은 지금쯤 출근했을 것입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아직 모를 것입니다. 통장이 막혔다는 걸. 오전 10시쯤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어제 상담했던 김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좌 보호 조치 완료됐습니다. 문자 받으셨죠? 네, 받았어요. 이제 어머님 본인만 출금 가능합니다. 영업점 방문하실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보호자 변경 신청도 접수됐고요. 월요일에 처리 완료 예정입니다. 요양원은요? 요양원 측에 연락했습니다. 계약 검토 중입니다. 취소될 수 있어요? 본인 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 처리 가능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힘내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딸이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남편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구예요?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휴대폰을 흔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화면을 내 앞에 들이댔습니다. 은행 문자였습니다. 출금 제한 안내. 뭐?
통장 동결됐어. 엄마가 신고한 거야? 나는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래. 딸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왜 그랬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당황한 것이었습니다. 내 돈이잖아. 엄마, 내가 관리하고 있었잖아. 우리 약속했잖아. 약속? 내 돈 마음대로 쓰는 게 약속이야? 아빠 요양비였어.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남편이 소파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 소리 지르세요? 딸이 남편을 봤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빠는 가만히 계세요. 남편이 겁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딸과 남편 사이에 섰습니다. 민지야, 남편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가 이러니까 내가 화나는 거잖아. 딸이 가방에서 출금 내역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습니다. 내가 받았던 것과 같은 종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은행에서 받았지? 그래. 왜? 나 의심한 거야? 나는 가방에서 내 출금 내역을 꺼냈습니다. 딸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계약금 1,000만 원 아래줄. 딸 계좌로 들어간 400만 원. 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뭐냐고. 수수료야. 수수료? 응. 내가 요양원 알아보느라 쓴 돈. 상담 비용도 들었어. 수수료가 400만 원? 엄마는 몰라. 요양원 계약이 얼마나 복잡한지. 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지야,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니야. 그럼 영수증 있어? 영수증? 상담 비용 냈으면 영수증 있을 거 아니야. 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없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몰라. 뭘 몰라? 얼마나 힘든지. 엄마 노후 준비하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해. 엄마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무슨 준비를 해. 그래도 내 인생이야. 엄마. 딸이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거 풀어. 지금 당장. 안 돼. 왜? 넌 내 돈을 내 맘대로 썼어. 그것도 2,000만 원이나. 그게 다 엄마 위해서였어. 어떻게? 아빠 요양비, 엄마 생활비 다 계획 세운 거야. 내 허락도 없이?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살아야 해. 그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나도 빚이 있어. 회사도 힘들어. 엄마 노후 준비한다고 내 인생 망치고 있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내 돈 쓴 거야? 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뭐? 넌 내 돈을 훔쳤어. 훔친 거 아니야. 그럼 뭐야? 허락도 없이 빼간 게 훔친 게 아니면 뭐야? 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고 다야? 그럼 어떡하라고. 법대로 해. 법? 응. 구청에 신고했어. 노인학대로.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진짜? 진짜야. 엄마, 나 전과자 되는 거야? 내가 한 짓을 내가 책임져야지. 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취소해줘. 안 돼. 엄마. 민지야, 나가.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딸이 내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나가라고. 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내가 알아서 해. 딸이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엄마, 후회할 거야. 그 말을 남기고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누가 왔어요? 딸, 화났어요? 응.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응.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기엔 너무 오래 참았으니까.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딸에게서 전화가 10번 넘게 왔습니다. 문자도 20통 넘게 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 엄마, 미안해. 엄마, 제발. 엄마, 신고 취소해줘.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받지 않았습니다. 읽지도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뜨는 딸 이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주말 내내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뭘 보세요? 아이들이 놀아요. 그래요. 재미있어요? 네. 같은 대화를 10번도 넘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저녁, 이웃집 아주머니가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드세요. 제가 많이 만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요즘 힘드시죠? 괜찮아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김치찌개였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일요일 아침, 성당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대신 거실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뭐해요? 기도했어요. 기도요? 저도 할까요? 그러세요. 남편이 손을 모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일요일 저녁, 구청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월요일 오전 중 처리 완료 예정입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아니,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딸이 다시 올까? 어떤 얼굴로 올까? 화를 낼까? 올까?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월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이 어둡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 잔을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따뜻했습니다. 6시, 하늘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7시,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이에요? 네. 배고파요. 아침을 차렸습니다. 밥,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남편이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8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구청이었습니다. 어머님, 김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접시를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좋은 소식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데요? 요양원 계약 취소 처리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싱크대를 잡았습니다. 정말요? 네. 본인 동의 없는 계약이라
무효 판정 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계약금은요? 환불 절차 진행 중입니다. 일주일 안에 어머님 계좌로 입금될 겁니다. 1,000만 원 다요? 네. 전액 환불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호자도 어머님으로 변경 완료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이 남편분의 법적 보호자입니다. 병원, 요양 모든 결정을 어머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딸은요? 따님은 더 이상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어머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용기 내셔서 가능했습니다. 힘드셨죠? 네. 많이 힘들었어요. 잘 견뎌내셨습니다. 앞으로도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왜 울어요? 아니에요. 기뻐서요. 기뻐요? 좋은 일 있어요? 네, 좋은 일 있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톱을 뜯으려 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우리 집에서 계속 살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요? 네, 여기요. 우리 집이에요. 누구세요? 당신 아내요. 아내? 네. 당신 아내예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알 수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웃음이었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웃음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오전 10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통장. 풀렸어? 아직. 언제 풀려? 은행 가봐야 알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 정말 미안해. 알아. 취소 안 해줄 거야? 모르겠어. 엄마. 민지야, 엄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후 2시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계좌 보호 조치 해제. 정상 이용 가능. 은행에 가야 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다시 부탁했습니다. 1시간만요. 그러세요.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버스를 타고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에 섰습니다. 계좌 보호 해제됐다고 문자 받았어요.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통장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딸이 갖고 있어요. 그럼 재발급 해드릴까요? 네, 부탁합니다. 새 통장을 받았습니다. 3개 모두 표지가 깨끗했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것이었습니다. 잔액 확인하시겠어요? 네. 직원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숫자가 보였습니다. 연금 통장 80만 원, 적금 통장 600만 원, 예금 통장 100만 원, 전부 합쳐 1,600만 원. 원래는 3,700만 원이었습니다. 2,1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은 돌아옵니다. 그럼 2,600만 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남편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남편분이랑 재미있게 놀았어요. 뭐 하셨어요? 옛날 노래 들었어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트로트 틀어드렸더니 흥얼거리세요.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주머니가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이웃집 아주머니요. 아, 그렇구나. 통장을 장롱 서랍에 넣었습니다.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열쇠는 목에 걸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안심이 됐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아주머니가 주신 김치로 김치전을 부쳤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식탁을 차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말해줬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분 뒤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당신 아내요. 같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지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아니, 소중했습니다. 이 순간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졸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구청이었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따님과 합의 의사 있으신가요? 합의요? 네. 형사처벌 대신 합의로 마무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딸은? 정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대신 돈을 돌려주고 재발 방지 서약서를 써야 합니다. 생각했습니다. 딸을 용서할 수 있을까? 시간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남편을 재웠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잘 자요. 누구세요? 당신 아내요. 아, 잘 자요. 방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마다의 삶이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딸 문자를 열었습니다. 읽지 않았던 문자들. 하나씩 읽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엄마, 제발. 엄마, 한 번만 봐줘.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마지막 문자. 엄마, 사랑해. 눈물이 났습니다. 화요일 오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받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줘. 제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현관으로 왔습니다. 누가 왔어요? 딸이요. 문 안 열어줘요? 모르겠어요.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딸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을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민지요. 딸. 민지, 우리 딸. 네, 아빠. 딸이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딸이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왔어?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엄마, 제발. 5분만. 딸의 눈이 빨갰습니다. 며칠을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 거실로 갔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딸은 서 있었습니다. 앉아. 엄마, 앉으라고. 딸이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
아니, 그게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잘못했어. 변명 안 할게.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너는 딸이기 전에 사람이었어야 해.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엄마 말이 맞아. 넌 내 노후를 빼앗으려 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체면도 존엄도 다 빼앗으려 했어. 엄마, 아빠를 남의 손에 맡기려 했어. 내 허락도 없이. 딸이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나도 힘들었어. 진짜 힘들었어. 힘들면 말을 했어야지. 말해도 엄마가 안 도와줄 것 같았어. 엄마도 힘든데. 그래서 훔친 거야? 훔친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딸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지야. 응. 엄마가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알아?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돈이 아니야. 그럼 넌 엄마를 못 믿었잖아.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다 혼자 결정했잖아. 딸이 울음을 삼켰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만만했어? 아니야, 엄마. 가족이면 다야. 가족이면 뭐든 되는 거야.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봉투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뭔데? 통장이야. 엄마 통장. 그리고 내가 쓴 동기로 봉투를 소파에 놓았습니다. 다 적었어. 어디에 얼마 썼는지. 숨긴 거 없어.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3일 카드빚 상환 500만 원. 2025년 11월 5일 월세 연체료 300만 원. 2025년 11월 8일 대출이자 400만 원. 눈물이 났습니다. 딸도 힘들었구나.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카드빚이 1,000만 원 넘었어. 회사도 3달 전에 잘렸어. 회사를 잘렸어? 응. 말 못했어.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럼 그동안 아르바이트 했어. 편의점, 주유소 가리지 않았어. 근데 안 되더라. 이자만 감당이 안 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엄마 돈을? 응. 미안해. 진짜 미안해. 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돈 다 갚을게. 시간 걸려도 꼭 갚을게. 얼마나 남았어? 500만 원. 요양원 계약금 돌려받으면 1,500만 원 남아. 그럼 1,000만 원은? 카드빚이랑 대출 갚는 데 썼어. 다 증빙 서류 있어. 종이를 더 꺼냈습니다. 영수증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거짓말은 없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전과자 되는 거야? 구청에서 말하길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든대. 아베? 응. 내가 돈 돌려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하면.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 뭐든지 할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 첫째, 내 통장은 다시는 건드리지 마. 안 그럴게. 절대 안 그럴게. 둘째, 아빠 요양원은 내가 결정할 거야. 응. 엄마가 결정해. 셋째, 힘들 때는 말해. 숨기지 말고.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 말할게. 약속해. 약속해, 엄마. 나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따라 딸에게 건넸습니다. 마셔. 딸이 물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고마워. 고마울 게 뭐 있어. 용서해줘서. 아직 용서 안 했어. 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줄게. 딱 한 번. 엄마. 민지야, 다시는 이러면 안 돼.
엄마가 다시는 안 봐줘. 알았어.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딸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구청 가서 합의서 쓸게. 그리고 돈도 갚을게. 천천히 갚아. 무리하지 말고. 아니야. 빨리 갚고 싶어.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알았어. 딸이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다시 와도 돼? 그래. 밥 해줄게. 엄마 좋아하는 거. 좋아. 엄마. 왜? 진짜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알아. 나도. 딸이 웃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웃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래. 조심히 가.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누가 갔어요? 딸, 우리 딸 있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있죠. 방금 갔어요. 어디 갔어요? 집에. 언제 와요? 다음 주에 와요. 그래요? 좋네요. 남편이 소파로 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그날 나는 내 이름을 다시 찾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병원 예약일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병원이요. 왜요? 검진 받으러요. 같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지치지 않았습니다. 버스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가게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상태가 안정적이네요. 약 잘 드시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수납을 했습니다. 이번엔 내 카드로 냈습니다. 내 통장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떳떳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약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당신 아내요. 아내.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말해줬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쁜 이름이네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5분 뒤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당신 아내요. 아, 그렇구나. 잘 부탁해요. 네, 저도요. 버스가 왔습니다.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나무들이 지나갔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음식 냄새. 놀라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 딸이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너 어떡해? 열쇠 있잖아. 밥 해주겠다고 했잖아. 식탁을 봤습니다.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전. 언제 이렇게 다 준비했어? 아침부터. 엄마 병원 간 사이에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어, 엄마? 아니야. 고마워서. 딸이 웃었습니다. 앉아. 금방 다 돼. 남편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딸이 밥을 퍼왔습니다. 3개의 그릇. 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셋이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아빠, 저 민지예요. 딸, 민지, 우리 딸. 네. 아, 잘 먹겠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딸도 웃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 새 일자리 구했어. 그래. 어디? 마트. 계산원이야. 정규직. 잘 됐다. 급여는 적지만 괜찮아. 보험도 되고. 힘들겠다. 괜찮아. 할 수 있어. 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딸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내가 할게. 아니야. 앉아 계셔. 남편은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나는 딸 옆에 섰습니다. 도와줄까? 괜찮아. 다 했어.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손을 닦았습니다. 엄마, 나 가봐야 해. 오후 근무 있어. 그래. 조심히 가.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래. 딸이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돌아봤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창가로 갔습니다. 딸이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뒷모습이 씩씩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옆에 왔습니다. 누가 갔어요? 딸. 우리 딸 있어요? 네, 있어요. 좋은 딸이에요? 네, 좋은 딸이에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베란다에 섰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예쁘네요. 그러게요. 당신 누구예요? 당신 아내요. 아, 아내. 잘 부탁해요. 네, 저도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내 이름을 잊습니다. 매일 누구세요? 물어봅니다. 하지만 나는 잊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내 존엄을, 내 인생을. 통장은 다시 내 손에 돌아왔습니다. 목에 걸린 열쇠가 무게를 느낍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든든합니다. 보호자도 내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원 서류에 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요양원 계약금도 돌려받았습니다. 통장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안심이 됩니다. 딸과는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솔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같이 밥을 먹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딸이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거 뭔데? 첫 월급. 200만 원 갚을게. 천천히 갚아도 돼. 아니야. 빨리 갚고 싶어.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돈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아니야. 당연한 거야. 딸이 웃었습니다. 예전의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평범한 하루입니다. 아침에 남편 약을 챙겼습니다. 점심을 만들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입니다. 하지만 이 하루가 소중합니다. 내가 선택한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정해준 게 아닙니다. 내가 결정한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당신 누구예요? 당신 아내요. 아, 잘 먹겠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작고 반짝이는 별들. 그 별들처럼 나도 작지만 반짝이고 있습니다. 돈보다 체면보다 노후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의 존엄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누가 뭐래도, 나이가 몇이든, 기억이 사라져도, 나는 나라는 걸,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남편이 잠들었습니다. 나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아침이 올 것입니다. 남편은 또 물을 것입니다. 당신 누구세요? 나는 대답할 것입니다. 당신 아내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 선택으로, 내 존엄으로. 당신이라면 가족에게 맡긴 통장을 끝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